자, 이제 4회차, 자, 전공 모의고사 문제 보도록 합시다. 65번. 자, 관련 조서에 납세무 성립시가 틀린 걸 물었죠. 한번 모두 골라라. 자, 조세 총론의 납세 의무. 자, 성립시기. 자, 역시, 자, 우리 27회 대비하면서 한번 많이 예상되는 문제인데, 특히 65번 같은 유형이 박스형 문제 유형도 좀 보셔야겠죠. 틀린 거. 자, 기억. 농어촌 특별세. 자는 의무가 제한세.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자, 우리가 일명 찐득이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의무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죠. 자,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인 옳고요. 다음 디귿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고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가 아니고 기간이 끝나봐야 한다. 과세 기간이 자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죠. 자, 다음 취득세는 과세의 물건을 취득하는 때 지방교육세는 찐득이로서 과세 표준이 자 지방세 국세 의무가 성립해서 과표현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고 그랬죠. 기억과 디귿이 틀렸죠. 자 문제 66번. 자 국세 지방세 양도세에 대해서 가산세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 틀린 걸 물었죠. 그래서 자,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자, 부동산세 핵심 세금으로서 자, 두 세금의 공통이 신고납부 세목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이 적용이 되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기한 후 신고에 기한 지난 후 자 1개월 한 달 내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기본 틀. 자, 그러면 취득세. 자, 신고할 적게 신고할 때는 10% 과소 신고. 두 번째 부당 신고는 40%. 그다음에 기한 지난 후 60일의 기한 후 50% 감면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저건 1개월 내지 60일이 아니죠. 양도세 무신고 20%, 양도세 부당신고 40%가 되겠죠. 다음 67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설명을 물었죠. 취득세 자, 과세 표준하면은 자, 신고가의 시가 표준의 사실상 취득 가격을 구분하면서 정리할 때 자, 원칙은 신고가의 외외 시가 표준액 자, 특례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는데 자, 특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적은 자, 사실상 취득가는 국수를 공판장서 드시면서 검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 자,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신하고 시는 비교해서 큰 금액, 시하고 사는 비교하지 않죠. 그럼 먼저 자, 두 번째 먼저 봐보시면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 취득 입증되었으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준에 사실상 취득가격은 시가 표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정되죠. 그래서 두 번째 틀렸죠. 그런데 첫 번째 갑의 토지와 의뢰에 자 우리 서울의 매매죠. 법인과 매매죠. 그래서
사실상 왜 법인장으로 입증이 되니까요. 다음에 주택법인 주택 신고지역은 시간 미달이 돼도 시가 편외 신하고 시는 비교적 큰 금액이 되니까요. 다음에 증여 등의 무상 취득은 시가면 대가 중금액이 없으니까 건축물 건축 중에서는 증가가액이 과표가 되죠. 자, 다음 68번 취득세 중은 사치성 재산의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아라 그랬죠. 설명으로 그래서 68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취득세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플러스 8%가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죠. 표준세율 플러스 8%짜리. 그래서 첫 번째 사치성은 표준세율의 중과기준 100분의 400 8% 오른 거고요. 다음에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선박으로서 시연 1억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 다음에 오피스인 사업자 등록증은 확인되지 않는 별장으로 보고 별장 내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한 양손 엑스페리 10배. 다섯 번째 해원제 골프장 사치성 재산에 해원제 골프장 일단 중과에 있어서는 원시 취득과 이어받은 승계 취득이 있는데 해원제 골프장의 중과는 원시 취득이 중과고 승계 취득은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인 경우만 중과세 틀렸죠. 원시 취득만 중과세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69번 취득세 설명을 물었죠. 취득세 옳은 걸 한번 골라라 그랬죠. 기억. 첫째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공시된 가액으로 하죠. 그래서 취득세에 특히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을 결정할 때 토지라든가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단순하게 표현은 공시가격을 시가 표준으로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 다음 니은. 신탁법에 따라 유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우리가 유탁자가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이건 10년 신설된 규정으로서 신탁법에 따른 우리가 지위가 이전될 경우에 새로운 항상에서 새로운 유탁자가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죠. 다음에 상속은 고급도를 취득한 경우에 30일 내 아닌 사유는 중과세지 않는데 속하는 달의 말부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득에 있어서는 30일이지만은 상소로 취득할 경우는 30일이 아니라 6개월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거주자는 9개월이 적용이 되고서 디귿도 틀렸죠. 디귿. 다음에 비과세 받은 후 과세 대상이 될 때는 사유 발생은 30일 내 보통 징수 방법 아니죠.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신고 납부. 그래서 물음 자체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그랬죠.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옳은 게 되겠네요. 기억. 다음 70번. 등록 면허세 과표를 물었죠. 등록 면허세 과표에 특히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과세 표준에 있어서는 큰 틀을 잡을 때 부동산 가액하고 채권 금액을 좀 구분해서 정리할 때, 그래서 부동산 가액은 쏘가지가 없든 싸가지가 없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 자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첫째 소유권 이전 보존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가압류 가등기 하면 채권금액,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금액, 임차권 설정 월 임대차 금액, 지상권 설정 이전하면은 소가지 부동산 가액. 다음에 자 저당권 말소 전세관 말소 등기는 한 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보시면 같은 가가 붙었지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가압류는 채권 금액이 되는 겁니다. 가압류, 가등기 모두 채권. 그래서 두 번째가 틀렸죠. 다음 71번. 재산세의 토지분 세율에 대한 크기가 올바르게 나타내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세율을 물었죠. 그랬을 때 토지분 세율은 왼손, 오른손, 자 몸통에 대상 토지 구분이 돼야겠죠. 분리 과세 세율,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자, 그래서 분리 과세세는 차등 비례 세율로서 위쪽에 4%, 아래쪽에 007, 0.2가 있고, 별도 합산세는 변리사 0.2에서 0.4 누진세율, 종합은 종이요 0.2에서 0.5에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세율의 크기를 한번 부등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럴 때 자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 최고세율, 만약에 변리사라면 0.4를 한번 고려하고 종이요라면 0.5를 적용해 보자. 그건 비교를 할 때 크기를. 자 그러면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하면은 모두 종합 합산과세 대상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생 고급 오락장소는 자 왼손 분리 대상은 하트,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왼손의 위쪽. 그래서 자 4%짜리 군지역의 개인소인 자격농지하면 왼손 아래쪽에 자 007 다음에 읍면적이 소지한 공장으로서 면적 범위하면 공장이 읍상공의 시골에 있죠. 시골에서 면적 범위 내가 되기 때문에 0.2%짜리. 그다음에 영업용 건물로서 면적 범위는 대표로 오른손. 자 상가 건물의 땅의 면적 범위니까 자 별도 합산 땅이 되죠. 그래서 자 크기를 배열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자 4% 나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0.5가 있겠죠. 그 다음에 0.4가 있겠죠. 0.2, 0.07 이렇게 부등호 관계를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면서 이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부터까지가 되기 때문에 단서가 누진은 최고세율로서 구분해서 비교를 이용하는 거죠. 72번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자, 재산세가 됐든 취득세나 우리가 등록 면허세에 자 표준세율에 의한 탄력세율로서 50% 보험에서 가감할 수가 있는데
자, 당연히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등록은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으로 끝나죠. 그런데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이렇게 50%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되는 게 포인트죠.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50% 가감할 수가 있는데, 가감한 세는 해도 5년간 틀렸죠?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토건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게 비율을 고배하죠. 비율을 고배하는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가 되겠죠. 다음, 공유재산인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의무가 있죠. 다음에 한구 건물이죠. 한구 건물에 있어서는 아래층에 식당 지을 고기 볶고 2층은 주택, 3층 주택 코 골죠. 코 고는 소리가 절반 이상 시끄러우니까 코 고는 소리로 절반 이상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 신탁산에 속하는 종합과 별도합산에 대해서 수탁자 고유예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를 않으며 유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에 속하는 경우 유탁자별로 각각 우리가 합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탁 재산에 있어서 신탁 재산에는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한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탁자의 재산과 시단과 수탁자 고유 재산이 있습니다. 그럴 때 관하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 우리가 의무자별 합산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수탁자 고유 재산과는 합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탁자별로 구분된 자, 우리가 재산의 합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죠. 자, 다음. 자, 73번으로 봐보죠. 한번.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물었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의무자 하면은 원칙, 틀 보면은 항상 원칙을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찾고 있어야겠죠. 소유자를 찾고 있고, 그래 외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뭐 사용자 등의 의무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려면은 변동도 일단 신고를 하지 않아요. 원칙을 알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의무자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래서 자, 저하고 사귀든지 귀를 뜯어서 사든지 이렇게 패턴 잡아서 정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자, 1번. 자,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지 안 했죠.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 그럼요. 두 번째, 주된 상속자는 상수에 게시된 재산으로 등기를 하냐고 원칙을 신고하지 않을 때 주된 상속자. 매수 계약자는 국가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된 경우 그 매수 계약자가 의무자. 위탁자,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 재산은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위탁 틀렸죠? 사용자 의무자에게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자, 다음 74번. 자, 우리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를 같이 물었는데, 뭐,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러면서도 부동산 세제로서 다 보유세에 해당되죠. 보유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자, 이에 따라서 기업 모두 보유세면은 해당이 되겠죠. 되고, 자, 다음에 모두 자, 당해세.
자, 니은 당해세 설명인데 당해세 하면은 재산종부세가 당해세로서의 공통이 되죠. 모두. 그다음에 모두 세부담 상한제가 있더라. 자, 이건 자, 서큐트 브레이크 다 브레이크 제도가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가 있죠. 상한제. 다음에 니을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는데 자, 2010 세법 개정으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적용되지만 종합은 물납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니을은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냥 니을만 빼놓으셔서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75번. 5번은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었죠. 과세 대상. 그럼 양도세 과세 대상. 자, 소득 범위가 되죠. 그러면 대상 하면은 자, 1번 토지 또는 건물 팔 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 때, 3번 주식을 팔 때, 4번 기타 자산을 팔 때, 5번 파생상품, 상품 거래나 행위를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이런 대상에 대해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각과 을이 균등수는 땅, 토지를 5대5로 분할을 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 양도 해당이 되어야 대상을 팔 때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자, 갑을 두 사람이 균등수는 공유 토지에 대해서 5대5로 분할했다면 소유 지분별 양도했죠. 그러면 소유 지분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허가오역 내 대금 청산 후에 허가는 당연히 양도가 돼서 대상이 되겠죠. 다음에 주의 현물 출자 양도. 다음에 경락돼서 타인에게 이전되는 거 역시 매매 형태로서 경매, 공매도 역시 양도 형태 대상. 네, 국징변 채무자수의 부동산이 공매로 있는 것 역시 양도 해당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소유 지분별로 자, 우리가 분할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76번. 자,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죠. 세율. 그래서 틀린 걸 한번 찾자. 양도소득세율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특히 2번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권리. 이 부동산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따져서 보유기간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으로 자, 구분이 되죠. 그래서 2년 이상이면은 6에서 38%, 2년 미만이면 40% 비례, 1년이면 50% 비례세율이 되죠. 그러면은 1번 분양권. 분양권은 부동산의 권리가 되겠죠. 권리. 분양권 양도 경우 보유원의 관계없이 50% 틀렸죠. 보유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둘 이상 세율이 해당이 될 때는 세액 중 큰 거. 1년, 2년 미만인 토지 건물은 40%. 다음에 1년 이상인 주택과 입주권은 역시 초과 누진세율. 골프 회원권은 보유에는 관계없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77번. 자, 취득 양도 시기를 물었죠. 자,
양도소득세, 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원칙은 침뱉어 돈 세는 날, 대금 청산한 날 항상 두고, 첫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인 경우 시기는 생각나죠? 삐뽀 먼저 취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죠. 다음에 권리 면적보다 증가요 한집안 땅을 양도할 때 증환지는 증가분 증환이 땅에 대해서는 권고가 있는 다음 날로 하죠. 상속받은 자산일 경우는 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상속 인출에서 상속 개실이 맞겠죠. 다음에 자기가 건설한 자간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되겠죠. 다음 5번 증여받은 자산에 양도할 경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 아니죠. 자, 양도소득세하고 주문해서 증여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취득한 날이 증여받은 날로 하고, 만약에 취득세라면은 계약일로 하는 겁니다. 계약일. 그래서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계약일이 되니까 혼도 안 되는데, 증여자가 취득한 날, 또 옛날 과거죠? 의미하죠?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다음 78번. 자, 1세 1주택에 대한 자,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한 제한받지 않는 게 나오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에 자,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를 받는데, 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이죠. 근데 보유기간 제한받지 아니한교다. 제한받지 아니한교. 그 말은 보유기간 2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규정을 의미하는데, 자, 이 규정에 건설 임대주택이라든가 수용된 경우라든가 이민 간 경우, 그다음에 해외 국외거주에서 취약이라든가 근무선을 갈 때, 그다음에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취약 등으로 이사할 경우에 자, 보유기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자, 1번은 임주병 건설 임대주택, 두 번째 수용될 경우, 세 번째 1년 이상 보유한 주택 아니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자, 취약이라든가 사업상 또 아니라 근무상 형편이 돼야겠죠. 질병, 요양으로 부정에 이사할 경우서 세 번째는 틀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민 갈 경우, 다섯 번째 국외 거주를 한 취약으로 비행기 탈 때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79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중요한 걸 묻고 있죠. 특별공제를 물었다. 자, 옳은 걸 한번 찾으라고 그랬죠. 옳은 거. 자, 문제로 보면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이 특별공제에 있어서 법령을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24에서 80%까지가 됩니다. 그럴 때 10년 이상은 80%가 되는 겁니다. 40% 틀렸죠. 다음에 4년 보유한 특별공제는 12%다. 이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년 보유한 경우는 12%는 맞습니다. 그런데 양도 차익의 12%지 양도 가액의 12%가 아니다. 다음, 자, 1세 1주택으로 3년 보유한 고가주택은 자, 우리가 113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별다른 취급받죠. 그 9억 초과 상당만 과세된 계산식을 따로 하지만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에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죠. 개정돼서 특별공제 2016년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요. 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자, 배우는 증여받은 땅을 5년 내에 팔을 때 2월과세. 2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기산일은 증여 받은 날이 아니라 2월과세는 원래 취득 가격을 자, 100원을 하죠. 기억나죠? 100원을 하니까 증여한 배우자, 지금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자식은 날부터 아니죠. 증여한 배우자 직계시험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만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80번. 자, 다음과 자료 같을 때 예를 들어서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는 범위를 한번 찾아라 그랬죠. 그래서 80번은 겸용주택에 대한 자, 우리가 판정 문제죠. 그래서 자, 건물의 연면적이 자, 얼마로 주어졌냐면 자, 150이다. 그럼 예를 보면은 자, 이런 지금 겸용주택이 있는데 건물의 연면적이 자, 150, 주거용이 100, 주거용이 100이고 상업용이 상가가 50이었다. 근데 그의 땅이 600제곱미터다. 600. 그럴 때 자, 비과세 범위였죠.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전부 건물은 비과세 범위가 되겠죠. 그러므로 그의 땅도 전부 지배 땅으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요 600가구 전체 지배 땅으로 600가구. 자, 이 파는 집이 자, 도시적 안팎을 따져야겠죠. 그래서 도시적 소재. 그럼 도시 소재하면 소재는 5배. 5배를 하는데 주택의 정착 면적이 100이죠. 100에 5배 하면은 500이 되겠죠. 500. 그래서 전체가 600을 다 지배 땅으로 봤지만 5배를 절대 못 넘어가니까 두 면적의 MIN 작은 면적이 비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비과세 범위가 600이 아니라 500이 비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건물 부분은 150이 되고, 그래서 건물 부분은 150제곱미터가 비과세 범위. 자, 토지 부분에서는 500제곱미터가 자, 비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배를 절대 못 넘어간 자,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항상 5배, 10배, 항상 건물의 면적은 비과 관계없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도시 안팎을 따져서 절대로 5배, 10배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비과세 범위가. 그래서 좀 산식에서 이렇게 꺽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원래 6배가고 그러니까 5배 면적은 두 면적의 적은 면적이 비과세 범위에서 그러면 땅은 100제곱미터는 건물 부분은 과세 범위가 없지만 땅 부분에 100제곱미터 해당 부분에서는 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용주택의 판정도 한번 신경 써보고 지난해도 혹시 기출이 이용이 됐지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장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는 또 규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판정을 잘하시되 제가 항상 주요지만 재산세하고 혼돈이 말고 지금 양도소득세 경우의 판정을 한번 해드려 봤죠. 이래서 4회차 문제를 자, 마무리하고 이제 또 5회차 때 뵙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